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 같답니다.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던 그 남자를 드디어 잡았다는데요. 봤을 때 어떠셨어요? 정말 진짜 웃음의 소리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참 정말 어이없었죠. 지난 8월 9일 새벽 4시경 서울 대림동 주택가 골목에서 한 남자를 잡기 위한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도주를 차단하기 위해 골목을 막고 있던 순찰차가 6대, 동원된 경찰관이 12명. 그것도 모자라 추가 지원 요청까지 한 새벽녘의 추격전. 이토록 그를 잡기 힘들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답니다. 이것이 딱 우리 앞에 오더라도 이렇게 딱 잡기가 엄청 어려웠어요. 몸이 낮추다 보니까 꼭 미꾸라지 빠져나가듯 있잖아요. 예? 미꾸라지 잡아봤어요? 그러듯이 잡으면 빠져나가고 계속 그랬었는데, 골목 추격전 끝에 검거된 이 남자, 놀랍게도 알몸이었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모자와 장갑만을 끼고 있었는데요. 그의 알몸보다 더욱 놀라운 건 검거된 뒤 그가 보인 행동이랍니다. 제가 이제 당황해서 급해서 똥을 쌌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다가요? 수자차에. 이제 전에 우리가 처음에 발견된 장소에서 자기가 똥을 쌌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상습적으로 똥을 싼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이 사람 맞나요? 그렇죠. 예. 여기 이 모습이랑. 예. 똑같은 모자. 검거된 40대 김 씨는 주택가 골목을 알몸으로 돌아다니며 대변 테러를 하던 일명 대림동 알몸남이었던 겁니다. 지난해 8월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이 알몸남 때문에 괴로워하던 주민들을 만났었는데요. 계속 우리 담을 넘어가서 어떤 사람이 똥을 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가서 봤죠. 그랬더니 진짜 사람 똥이더라고요. 그는 박 씨 부부의 집에 8년째 거의 매일 찾아와 담과 집 건물 사이 좁은 옆마당에 대변 테러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 변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는 박 씨. 도대체 누구의 변인지 알 길이 없어 속 시원하게 하소연 한번 못했다는 그는 대변 테러범을 잡기 위해 집 안팎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지난해 8월 설치한 CCTV로 대변 테러범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대변 테러범의 모습에 부부의 분노는 두려움으로 바뀌었답니다. 누군가가 와서 이러고 간다는 거 야방 그 기분 섬찟함. 모자와 장갑만을 착용한 채 알몸으로 변을 보고 가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하지만 그가 누구인지를 밝힐 순 없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 화면으로는 얼굴 인식의 가장 중요한 눈의 모양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알 수 있는 건 그의 체격과 대략적인 인상뿐이었습니다. 한 170 정도 되는 키에 80 한 5kg가량의 체중, 그리고 눈두덩이 약간 좀 두툼한 편이면서 코가 높은 사람. 박 씨 부부는 이 CCTV 화면을 증거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때부터 그를 잡기 위한 경찰 수사가 계속됐습니다. 1년 전 방송이 나간 후에도 알몸남의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는데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얘가 똥을 지금 몇 번 쌌죠? 여기 한 4번 정도요. 4번. 네. 여기에 한 2번. 여기에 2번. 네. 그리고 여기에는 1번. 이번엔 CCTV가 없는 건물 안이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을 이렇게 두는 수가 있거든요. 저기 이렇게. 네. 1년 전과 똑같은 수법. 담을 타고 올라와 2층 열린 문으로 들어온 것 같다는데요. 화장실 바로 앞에 변을 보고 간 알몸남. 도대체 그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경찰들은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 1년 동안 곤혹스러운 변 수사를 했답니다. 저 똥은 아니겠죠? 예? 저런 똥 싸.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얘 똥만 봐도 얘 똥이 우리 똥인 줄 알아요. 1년 넘게 주택가 골목에 있는 변이란 변은 모두 살피며 잠복 근무를 한 끝에 드디어 지난 8월 9일 새벽 결실을 맺었습니다. 누가 이제 남의 집 담을 넘어간다. 그런 신고가 이제 파트서에 이제 신고가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딱 직감적으로 그놈 다시 나타났구나. 1년 전과 똑같이 모자와 장갑만 낀 채 알몸으로 주택가 골목을 돌아다닌 김 씨. 마침 지나가던 주민이 그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답니다. 그렇게 잠복 중이던 경찰들과의 추격전이 시작된 건데요. 경찰 6명이 팔다리를 잡아 어렵게 검거된 김 씨.
지구대에 와서도 그는 한참 동안 신문지로 중요 부분만을 가린 채 알몸으로 있어야만 했는데요. 도대체 그는 왜 새벽마다 알몸으로 주택가 골목을 돌아다닌 걸까요? 그 이유를 정말 궁금해하는 한 사람, 바로 대림동 주민 이 씨인데요. 그는 알몸남 김 씨를 만나고 싶다며 이른 아침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이 씨는 작년 이맘때 새벽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서 마주친 알몸남 김 씨 때문에 다리를 크게 다친 후 직장을 잃고 장애 등급까지 받았답니다. 그는 알몸남 김 씨에게 꼭 물어볼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면회를 신청했는데요. 그런데 안 된다고 그러네. 왜? 거부 안 되는데 그 사람. 왜 이유는 뭐래요? 모르는 사람이고 당신 때문에 다친 사람이다 말을 다시 전했는데도 안 하겠대요. 이 씨가 알몸남 김 씨에게 꼭 듣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기다린 보람이 없네 그 날씨에서. 새벽 끝나서 그냥 잠이 안 와가지고 바로 온 거거든요. 만나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였어요? 입에 담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 집에 와서 뭘 했냐. 어머니 주무시고 딸 자고 있고 와이프 자고 있는데 1년 전 알몸남 김 씨가 다녀간 후로 이 씨의 가족은 창문조차 마음 편히 열지 못했답니다. 그래도 이제 소리만 나오면은 뭐 무섭고 문도 일찍 닫고 여름인데도 또 나중에 또 어떻게 할까봐 그것도 무섭고. 당시 외출했다 돌아오던 이 씨는 여자들만 있던 자신의 집에서 나오는 알몸남 김 씨와 마주쳤습니다. 알몸인 그를 보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라 판단한 그는 알몸남 김 씨를 잡기 위해 뒤를 쫓았고 그 과정에서 다리를 크게 다쳤는데요. 담벼락 위에다가 이제 옷을 위에 상의, 그다음 하의 반바지, 그다음에 이제 슬리퍼 이렇게 속옷은 없었고요. 그의 옷 역시 담 위에서 발견됐는데요. 즉 집에서 나올 땐 옷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후미진 골목의 담과 담 사이 좁은 공간에서 옷을 벗은 뒤 알몸으로 주택가 골목을 돌아다녔던 김 씨. 단순히 변을 보기 위해 알몸으로 담을 넘었던 걸까요? 경찰과 함께 김 씨의 동선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옷을 벗고 담 위를 걸어 이동했다는 김 씨. 그런데 어이, 이 집이 다 보이네. 그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 담 위에 서면 창문을 통해 집안이 들여다 보입니다. 그곳은 주로 욕실이었는데요. 여름에는 창문 열려 있는 집들이 많으니까 이제 안에서 뭐 여자들이 뭐 샤워를 한다거나 무슨 옷을 갈아입는다거나 이제 그런 거 이제 보고 이제 변태행위 이제 하려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김 씨의 혐의는 주거 침입, 여성들을 훔쳐보며 음란 행위를 했지만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기에 현행법상 성범죄는 성립되지 않는답니다. 안녕하세요. 할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제가 치렀고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변을 왜 보신 거예요? 그냥 떨려서 그랬어. 떨리는데 왜 그렇게 될까요? 그 옷을 벗게 된 거는 어떻게 다 옷을 벗게 된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어떤 점이 문제가 있어요? 틀려서 그냥 죄송하고 한 죄값 다 치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의 병 때문이라 말하는 김 씨. 그가 이렇게까지 된 특별한 계기라도 있는 걸까요? 이 얘기로는 교통사고 이제 당한 이후로 이제 자꾸 꿈속에서 이제 피해자가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이제 이 집 저 집에 다니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년 전 김 씨가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를 냈답니다. 이 사고로 여성이 사망했다는데요. 그 뒤 악몽에 시달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자연스럽게 밤 외출을 하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여성들을 훔쳐보게 됐고 음란 행위까지 하게 됐다는 김 씨. 그의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어렵게 김 씨의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물어보려고요. 2005년도에 사고 나왔고 집행유로 5년 때려서 나왔고 그때는 처음이라 사고는 형제가 들이고 뭐고 다 그냥 아주 어떻게 해서는 그게 안 살리려고 저기로 꺼내줬어요.
근데 그게 되게 후유증이 되게 컸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게 이제 그게 말이 맞아. 나 우리가 볼 때는 정상을 했고요. 음. 하나는 아주 너무너무 착하고 부모한테 효자라 더 이상 나는 이만큼도 자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스스로 마음을 잘 다스린 것 같아 걱정하지 않았는데 별안간 이런 일이 생겨 가족들도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게 마음은 내가 보기는 말짱하니까. 내 부모 앞에서 미친 짓 하고 막 술 먹고 주종 부르고 뭐 그런 것도 안 봤고요. 그런 것도 안 봤으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아들이 알몸으로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답니다. 김 씨는 정말 자신이 낸 뺑소니 사고의 죄책감 때문에 관음증 환자가 된 걸까요? 그런데 그 범행 원인으로 본인이 예전 교통사고 얘기를 꺼냈다는 것이 사실은 본인의 지금 어떤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 과거에 나한테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다라는 일종의 이제 변명, 합리화, 정당화 쪽의 그런 어떤 말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는 범행과 교통사고가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변명일 뿐이랍니다. 죄책감이 범행의 동기가 될 수는 없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가 알몸으로 음란 행위를 한 뒤 대변 테러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불안하거나 긴장할 때 보통 사람들도 약간 좀 자주 이제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거나 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이 사람은 이제 어떤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이 배변으로 뭔가 해결하는 그러니까 배변이 굉장히 이 사람에 있어서 일상생활에 중요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심리적 현상입니다. 하나의. 게다가 그는 알몸으로 주택가 골목을 돌아다니면서도 모자와 장갑을 잊지 않았고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신발조차 신지 않았습니다. 장갑은 모자 왜 안 낀 거예요? 직원. 모자를 썼을 때하고 안 썼을 때 사람이 봤을 때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노출됐더라도 모자 뭘 뭐 도박하게 하면 구분 자체를 잘 못하니까. 서른 현재 현세. 이건 뭐 1차 조사 때 피해자가 자기가 네. 들어갔다고 이제 간략하게 그냥 일단 찝은데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이제 되는 데니까 추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표시했던 데가 다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사는 집이에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김 씨의 진술로 파악된 피해 가구만 30여 가구. 하지만 그의 치밀한 수법으로 볼 때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네 지리에 익숙한 김 씨는 평소에 CCTV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고 신분 노출을 피하려고 장갑과 모자를 썼습니다. 전문가는 이것이 그가 성범죄자로 진화해가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이는 게 본인이 한 행동이 그러니까 만약에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되면 본인이 한 행동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큰 피해를 준 게 없다라고 본인이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단순히 남의 집 담장을 훔쳐보는 그러한 식의 범죄보다도 훨씬 더 악화된 형태의 절도라든지 직접적인 어떤 성적 접촉이 일어나는 성범죄라든지 범행을 더 치밀하게 하는데 신경 쓸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제 더 위험해집니다. 9년 만에 자신의 비밀이 들통난 김 씨. 자신의 알몸 외출과 대변 테러가 위험한 성범죄라는 걸 인식하고 있을까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혹시 뺑소니 전에도 훔쳐보긴 했었나요? 왜 훔쳐본 거예요? 본인의 제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성범죄인 거 아세요? 설령 악몽을 이기기 위한 밤 외출에서 관음증이 시작됐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9년 동안 김 씨가 성범죄자로 진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젠 멈춰야 합니다. 더 이상 알몸남의 대변 테러가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그 시작은 자신의 행동이 명백한 성범죄라는 사실을 김 씨 스스로 깨닫는 것부터일 겁니다.